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엇갈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장중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들을 고스란히 보여줬는데요. 시장이 엇갈렸던 이유는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입니다. 그 이슈를 두 가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 함께 해보시죠. 자, 미국의 최대 가전 매장 체인 베스트바이 2분기 실적은 사실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그 이후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 매출이 둔화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부 부양책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모가 줄 것이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잠재적인 제품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분기 되면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택근무 이런 비율이 더 높아만 가는 상황에서 판매가 둔화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 일부 제품을 중심으로 부족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주가가 이에 반응하면서 7%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베스트바이 같은 소매 업체들은요, 코로나19 위기 동안 실업 수당 등 정부 쪽에서 이 지원금을 줬었는데 그 일정 부분 수조 원 달러 중에 일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됐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자, 글로벌 이슈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도 그 이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항공사 직원 이 급여 지원 정책을 연장하지 않는다면요. 10월에 1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를 할 수도 있다라고 주요 외신에서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같이 일자리 감소, 소비 둔화 우려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됐어도 미국 시장은 엇갈렸다라는 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다음 글로벌 이슈도 만나셔야죠. 자,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이었고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나타냈고 반면에 금 가격은 하락세로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3월 초 이후에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걸프만 지역에 허리케인이 북상했다 이런 소식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여전히 국제유가에 상승의 압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는 최근 3개월 3월 초 이후에 최고치의 국제유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던 금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발언을 대기를 하면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조금 대기 매수세 그리고 대기하는 그런 심리가 발산이 되면서 0.8% 하락했고요. 온스당 1,923달러대까지 금 가격이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뉴욕 증시 역시 엇갈리기는 했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시장의 전문가들은 현재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와튼스쿨 교수인 제레미 시겔 교수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올 가을에 만약에 미국에서 제2차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더라도 3월과 같은 심각한 조정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계속 뉴욕 증시는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겔 교수는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2차 파동,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2차 파동이 또 나타나게 될 경우에 미국에서는 과연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레미 시겔 교수는 잠깐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상향 모멘텀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2차 파동, 코로나 파동이 일어나더라도 뉴욕 증시는 계속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요즘 시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증시는 어쨌든 전망을 바라보는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2개월의 실적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어쨌든 코로나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에 많은 기대와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시겔 교수는 해석을 했고요. 이러면서 경제가 U자, W자 뭐 이런 식으로 회복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주가는
V자 반등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연준의 지지 그리고 과학자들이 최근에 의사들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희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신이 6개월 뒤에 나오든 어쨌든 어쨌든 백신이 나올 것이다,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이 2차 파동이 있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제레미 시겔 교수의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새벽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또다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3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이 계속 상승해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려감 속에서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 종목 수도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양질의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채워지나라는 기대감은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자, 뭐 이런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고는 있지만 사실 어쨌든 증시가 상승하고 기대하는 것은 나빠진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 뭔가 정책을 내놓는, 부양책을 내놓는 것을 밑바탕으로 이것을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살펴봐야 할 이슈들이 이번 주에 많죠. 네, 안과 밖의 이슈인데 안은 금통의 이슈고요. 밖은 잭슨홀 미팅입니다. 네.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중에도 변동성은 잘 챙기시면서 이번 주 장을 대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통위와 잭슨홀 미팅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오늘 이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대비하고 시장에 반응을 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도 개장 체크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겠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김두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는 또 엇갈렸지만 그래도 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기록을 세웠고 네. 어제 우리 시장이 3거래 연속 상승을 합니다. 네.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그래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글로벌 증시는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글로벌 증시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네.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뭐 거품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미국 트럼프의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나스닥이 전략 대선에 대한 전략이다라고도 얘기가 많은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다라는 게 근본인 것 같고요. 그 네. 유동성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확인해야 될 게 그 유동성의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역시 시장의 관심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자본들이 가려고 하면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 유동성에 시장에 관심이 많은 모두가 열광할 수 있는 쪽에 시선이 가지 않을까. 그 나스닥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나스닥 기술주 그리고 전 세계의 관심이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 쪽에 많이 관심이 가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도 미국 증시에 들어가면은 다우존스에 있는 지금 현재 뭐 경기 민감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애플, 테슬라를 선택하는 게 말 그대로 시장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가는 쪽으로 돈이 쏠리기 때문에 유럽 자금도 역시
나스닥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도 많이 투입을 했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가는 쪽에 시세가 있고 그 힘이, 매수세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찌됐건 잘 가고 있는데 최근 증시가 뉴욕 시장과 우리 시장이 닮아서 출발을 하거든요. 네. 뒷심은 봐야 되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더 평가하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어제 미국 시장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 역시 언택트 쪽이었는데요. 예.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기술주 중에 우리가 그 반도체 쪽에 AMD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쪽이 어떻게 보면 시세가 좀 안정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봐야 될 거는 국내 시장도 역시 유동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 유동성인데 시장의 관심이 오르는 종목이 왜 계속 오를까라고 봤을 때 역시 국내 시장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오르는 쪽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고 시장의 관심. 뭐 새로 동학개미 분들이라고 하는데 새로 투자 시작하신 분들도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네. 역시 또 선택하는 쪽이 시장에 관심이 많고 대형주 그리고 올라가는 쪽에 좋다 하는 쪽에 가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고 판단되는데요. 뭐 국내 시장은 제가 저번에 이전에 얘기 드렸었는데 뭐 코스피 지수로 봤었을 때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8월 14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8월 15일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좀 변동성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변곡점의 끝이 월요일 24일이었다. 24일에 아마 방향성이 뚜렷해질 거다라고 했었는데 24일 날 저점 바닥을 다지고 방향성을 좀 전환해주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뭐 네. 시장에 대해서 내가 뭐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밑으로 저점이 깨지면 우리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를 기술적 분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적 분석을 단순하게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요. 저점이 만들어지고 방향성을 바꿔준 24일 날 위쪽으로 올려준 이 상황에서 다시 저점을 이탈할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 되고요. 시장의 악재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코로나밖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네. 코로나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신경을 쓰고 그로 인해서 저점을 이탈하는 말 그대로 3단계로 갔을 땐 이 저점을 훼손할 수도 있겠다. 그럼 그 다음 전략은 어디로 갈까라는 대응의 관점을 생각해야 되지 지금 이 시장을 자꾸 위쪽으로 간다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 예측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저점이 이탈했을 때는 그 아래 저점을 이탈하는 지지 라인대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야 수익이 나고요. 그 사고 난 이후에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데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기만 바라보고 있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성으로 기다리는 매매보다는 좀 내려올 때 기다려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은 굉장히 큰 저점입니다. 이 저점을 이탈했을 땐 추가적으로 계단식 하락으로 2차 하락이 나타날 거고요. 역시 그 부분에는 코로나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경기는 굉장히 불안한 실물 경제가 또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가 됐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단계 거리들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2260포인트대 부근을 아래로 최근에 나왔던 저점을 이탈할 경우에는 그래도 역시 목요일 날 있을 총재 쪽에서 이주열 총재가 할 언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 방어적인 책에 대해서 좋은 쪽에 긍정적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락폭은 깊지 않을 것이다. 그럼 대응이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그 다음에 저점 라인대가 있는 지지대가 있을 2140포인트 돌파가 있었고 지지가 있었던 자리인 2140포인트 자리에서 좋은 종목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우량주 위주로의 매수 관점을 기다린다라면은 좋은 매수 관점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올라가야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에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2450포인트 자리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박스권, 하단, 그리고 눌림이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그 단기는 보유기간은 20일 관점, 한 달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짜놓고 준비를 해놓고 대응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저는 여기에 뭐 지수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내 계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를 준비하고 항상 준비가 있어야 예측에 대한 부분에서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미리 준비하는 전략으로 짰을 때 지수가 이번 저점을 아래 깼을 때 2140포인트 네. 위쪽으로 돌파할 때 우량한 회사를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은 뭐 조선주에 대한 얘기들, 이슈들은 많지만 조선은 2021년부터 실적에 대한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날 거니까 지금 사놓고 기다리자보다는 조금씩 기간을 두고 연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적금형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최대 관심은 제가 봤을 때 네이버 다음입니다. 어제 자리에서 변곡점을 만들어놨습니다. 고점 신호가 될지 위쪽으로 올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니까요. 언택트 관련 미국 시장에서 언택트 쪽에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네이버 그리고 다음 쪽에 수급 흐름을 잘 체크하시고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시세가 좋았던 LG 디스플레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돼 있던 하나솔루션, OCI 이런 쪽 폴리실리콘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 대해서 상층 위쪽으로 추세를 조금 잡아놓고 시장에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가는 말에 올라가도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손절 리스크 대응을 짧게만 잡아줄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간다라면은 오히려 올라가는 쪽에 더 좋은 흐름을 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무작정 내려가는 걸 기다리고 있지 말고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고 손절 라인 잡고 가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당분간은 기술적인 분석에 의지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다. 네, 좀 저점 확인이 단순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로나19 10시 또 1일 확진자 수 발표되는데 그것도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금통의 이슈도 있다 하셨고 2140선 포인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자리에 오면 저는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에 1차 분할 매수권으로 보고요. 그 네. 밑에 아래도 저는 원래 이전에 한번 조정이 6월 달에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1950포인트대 자리에서 매수하면 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라인 때는 2140포인트에서 매수 관점을 가져가고 만약에 깊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한 1950포인트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또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은 그 오히려 반등세에서 제가 1950포인트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반등치는 다시 2000포인트를 다시 올라올 그렇죠. 거니까 예, 예. 그 올라오는 치에서 당연히 분할 매수 관점 본다라면 수익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전략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뭐 하반기 쪽으로 갔으면 반도체는 장비 그리고 수주의 장비에 대한 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쪽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조정 시 매수 관점 2140포인트 그리고 1950포인트 이런 부분 저희가 잘 기억해서 매매 전략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두호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굿모닝 2부 마무리한 이후에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려하셨던 분들은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3거래일째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어제까지 3거래일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1,570억 원 순매수해줬고요. 외국인들의 힘으로 코스피가 상승,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역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줬는데 외국인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역시 3거래일째 순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도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어제도 330억 원 넘게, 기관 1,1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개인은 이 기회에 코스닥에서 역시 코스피에서도 그랬지만 차익 실현하면서 순매수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은 다른 움직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였죠.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조금 확산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출렁거렸을 때 자, 그때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냈을까? 이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8월 14일부터 어제까지 순매수한 종목들, 상위 종목들을 한번 리스트업 해봤는데요. 자, 기관이 8월 14일부터 어제까지 순매수한 상위 종목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를 매수하고 있고요. LG화학도 다시 좀 순매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를 요즘 잘 나가고 있는 LG전자를 830억 원 정도 순매수해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71억 원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면 일단은 카카오 네이버가 눈에 띄면서 역시 최근에 다시 조금 부각을 받는다라는 것, 기관의 순매수가 받쳐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역시 LG 관련 종목, LG 그룹주들도 기관이 최근에 많이 담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확실한 결론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기관은 코로나19가 다시 부각이 됐을 때 다시 언택트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다시 재확산에 기관은 언택트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를 가장 많이 기관이 샀다고 했는데 카카오는 기관 안에서도 연기금이 최근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최근에 3거래일 연속으로 카카오를 순매수를 해주면서 기관의 안에서도 연기금이 담고 있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 연기금이 사는 것은 어쨌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언택트이면서도 게임주의, 동시에 속성을 가지고 있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 상위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9위를 기록을 했는데 231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역시 최근에 넷마블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기관의 순매수가 든든히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가 확산이 다시 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오히려 기관은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많이 담지를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탑10 안에 유일하게 한 종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었지 나머지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탑10 안에 들어가 있진 않다라는 것. 어쨌든 기관은 언택트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쏠려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관 수급, 최근의 기관 수급이었고요. 자, 다음은 외국인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역시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을까? 순매수 상위 종목 탑10. 자, 외국인은 네이버였습니다. 기관이 카카오를 샀는데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서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이외에도 SK텔레콤, LG전자가 기관 순매수 상위에도 있었고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도 있다는 거 잘 살펴보시고 셀트리온과 알테오젠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해주면서 자,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택트 관련 종목들을 사고도 있고 여기에다가 제약바이오도 섞으면서 좀 혼합화해서 최근에 순매수를 해주는 이런 수급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외국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를 가장 많이 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이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외국인도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를 함께 사고 있었습니다. 자, 네이버는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었고 카카오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95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이 두 종목, 언택트 관련 종목들을 열심히 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아까 알테오젠이 5위에 랭크가 돼 있었죠.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 많이 한 종목이 탑10 랭킹 안에 코스닥 종목이 들어오는 게 흔하지 않은데 알테오젠을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순매수를 하면서 순매수 5위를 기록했다는 것이 눈에 띄는 양상이었고 이 외에도 아까 셀트리온도 있었지만 역시 코로나19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뜨거운 감자였던 신풍제약도 외국인들이 278억 원 다시 순매수를 해주면서 순매수 랭킹 7위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언택과 바이오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현재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 최근의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이 어디로 갔을 것인가, 어디로 갈까에 대한 의구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 자금은 전체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많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형주들 위주로 들어오는 성향이 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패턴을 보면 이런 패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사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종목들, 소외된 업종을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아직까지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 아까 기관도 설명을 드렸지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아직 뚜렷한 수급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번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그리고 금통위 여러 가지 이슈들을 확인하고 나서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방향성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됐을 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어느 쪽을 시선을 향하고 있을지 잘 지켜보고 저도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을지라도 앞으로는 괜찮다, 성장 동력을 장착하고 있다. 그 두 종목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세아제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세아제강은 상반기에 부진했습니다. 보면은 미국의 송유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석유나 뭐 원유 이런 부분을 보낼 수 있는 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송유관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바닥을 지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한국의 미국향 수출 철강제 주력 제품이면서 세아제강의 수출의 주력 제품인 유정용, 그러니까 석유, 원유 이런 용의 강관 같은 경우에는 강철로 만든 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설명드린 송유관, 이게 주력 제품입니다. 그런데 판매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유가가 떨어지고 또 코로나19 영향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 바로 판매량의 증가를 기대해 보기는 어렵지만 판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미국 쪽에서 관세율을 낮췄습니다. 16% 넘는 비율에서 거의 3%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가격 인상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진 스프레드는 확대가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악재는 있었습니다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미 수출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 강철로 만든 관, 이런 부분이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강관 수출량이나 그리고 대미 수출량이 모두 줄어든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흐름들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원재료 이런 부분이고 이게 스프레드 마진 부분인데요. 관세가 내리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판가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진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이라도 조금 더 이쪽으로 변모해보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이 업체로 변모를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첫 번째 모멘텀은 LNG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LNG 터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향으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재료가 뭔지 그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바로 후육관과 스파이럴 강판, 이것을 이제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아제강이 이것을 판매하는데 후육관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 또 LNG 기지,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사용되는 두께 25mm, 외경 660mm 이상의 강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파이럴 강관 같은 경우에는요, 코일 모양을 나선상으로 성형해서 이음을 자동적으로 용접하는 건데 쉽게 제조 공정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육관과 스파이럴 강관, LNG 터미널향 수출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요. LNG 수출입 설비 현황을 보시면요. 이게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이만큼, 그리고 이게 북미인데요. 북미에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LNG 터미널 향 수출이 급증을 하면은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추가 증설이 아시아와 북미에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은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서는 LNG 터미널 향이었고 두 번째는 해상 풍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재킷 타입의 재킷, 이 부분인데요. 재킷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심 한 20에서 80m 되는 해상 풍력 발전기를 잘 고정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킷의 원재료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강관, 후육관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핀 파일을 또 생산한다라고 했는데 이쪽에다 잘 박아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단단한 퇴적층이나 안방층에 쉽게 잘 고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핀 파일인데 재킷과 핀 파일을 또 생산하는 게 세아제강입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해상풍력 에너지 누적 설치 용량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0년인데 20년에서 거의 28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누적 설치 용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세아제강에서 최근 이슈가 있었는데 17년부터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쪽이 유럽이고 이쪽이 중국이고 이쪽이 북미고 그리고 이쪽이 아시아인데요. 최근 그 유럽과도 국책사업 프로젝트에 손을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었는데 세아제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신규 설치 계획 갖고 있다고 하니까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아제강 주목해 보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어서 만나보면 어제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컨퍼런스 콜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분기는 방산 수출이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이 요소 코로나19 속에서도 방산은 잘 된 상황이 있었고요. 기관 컨퍼런스 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 콜에서 코로나19에 가려진 성장성은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주요 애널의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항공 엔진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게요. 우선 2분기가 바닥일 것이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엔진 판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분수 부분은 하반기에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파워 시스템 보면요. 니콜라 북미 수소 충전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와 수소 시스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정밀 기계 같은 경우에도 절감 효과 앞으로 보실 수 있고요. 디펜스는 국내 수주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고요. 해외 쪽도 잘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시스템 쪽도 우선 무혐의 처분, 공정위 일감 무너지고 불확실성에서 일부 해소된 상황입니다. 테크윈도 코로나19 언택트 수혜가 기세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성장성이 있고 안정적인 실적 대비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유지해라라고 하면서 증권사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 콜에서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라라고 얘기한 이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33,000원 유지 매수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코로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외치고 있는 두 종목 세아제강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헬스캔들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현대차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 조사에서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술력을 좀 인정받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싶은데요. 네. 일단은 그 항목은 한 4개 정도였습니다. 뭐 편의성이라든지 최신 자동화 기술, 그다음에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그다음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커넥티비티 같은 이런 부분을 4가지 항목을 좀 봤는데 일단 4가지 항목을 통해서 2가지를 좀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네. 지금 일반 브랜드랑 이제 고급 브랜드로 했는데 아. 일반 브랜드에서는 현대차가 좀 1등을 차지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브랜드 쪽에서는 한 5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 순위를 6위를 좀 차지를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제네시스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역할을. 분발을 했던 것 예. 같습니다. 지금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 전체 순위라든지 고급 브랜드 순위에서 지금 5위에 올라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어떤 자리를 잡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뭐 토요타라든지 아우디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브랜드 네이밍에서 할 때 좀 어떤 정도 이제 좀 뒤처지지 않는. 예, 뒤처지지 않고 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네임밸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미국 구매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가 좀 올라갈수록 지금 구매자들도 상당히 좀 현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매자들이 이제 신차를 고를 때 상당히 좀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술력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현대차의 좀 움직임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브랜드와 고급 브랜드 두 가지 부문을 나뉘었을 때 일반 브랜드 부문에서 현대차가 1위를 차지했다는 좋은 소식 전해지면서 어제 현대차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제네시스가 큰 활약을 하면서 브랜드 네이밍을 조금 그 입지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현대차다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차 주가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뭐 어제를 포함해서 최근 또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차가 시가총액에 비해서 정말 안 올랐던 예. 이제 종목인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네. 이제 뭐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뭐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도 있었고 지금 뭐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도 좀 어떻게 보면 장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양 어깨에 날개를 좀 다른 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전망이 밝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조금 주가가 좀 무겁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주가의 어떤 방향은 좀 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전기차 관련돼서 브랜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오닉이라는 걸 좀 공개를 했는데 사실 그 차의 어떤 브랜드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통칭하는 어떤 예. 그런 라인업을 이제 뭐 아이오닉이라고 이제 좀 명명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하고 얼마큼 가느냐, 얼마큼 충전 시간이 빠르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이제 20분 내로 좀 충전이 가능하고 이제 한 번 충전으로 450km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좀 전기차의 성능을 좀 상당히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향후에 좀 전망이 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전기차의 지금 1위는 뭐 테슬라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랑 기아차를 포함한 이제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지금 폭스바겐이 지금 2, 3위를 쫓아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두 기업 같은 경우는 타도 테슬라를 좀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좀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구도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향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2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한쪽 날개에는 수소차를 달고 또 다른 한쪽 날개에는 전기차를 달고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1회 충전만으로도 긴 주행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전기차를 출시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의 주가 상승도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 또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첨보인데요. 이 첨보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이제 전기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직은 이제 2차 전지가 훨씬 더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쵸. 2차 전지에 대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첨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해질 첨가제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어떤 성능을 좀 개선을 해서 좀 기술을 좀 발전을 하고 좀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정 단순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최적 설계 기술을 통해서 지금 원가의 경쟁력이 상당히 좀 탁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설비 투자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2023년까지 총 이제 1,500억을 좀 투자를 한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캐파가 좀 상당히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거의 3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000톤까지 좀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2023년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지금 2분기는 조금 살짝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 좀 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살짝 좀 미끄러졌어요. 네. 한 7% 정도 좀 감소한 수준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고수익을 좀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2분기는 좀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보는 일단 원가 경쟁력도 있고 공장 증설 공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자신이 있다. 앞으로의 캐파 증설로 통해서도 충분히 더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주가 전략을 또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14만 원대에 와 있는데 어떤 전략, 어디까지 목표까지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2차 전지가 좀 많이 올랐죠. 뭐 그렇죠. LG화학을 예. 실제로 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제 하반기에 봐야 할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아닌가 좀 생각을 들고요. 사실 뭐 상반기 때는 약간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언택트주가 상당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조정시 매수, 예. 그다음에 반등시 매도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첨보도 약간 그런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일단 뭐 주가들이 다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맞아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섹터 자체가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실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2023년까지 뭐 연평균 60% 정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계속 받쳐주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조금 살짝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 좀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단기 목표가는 한 16만 5천 원 정도로 해서 일단 네.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파가 증설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섹터 자체를 놓고 보면은 하반기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하셨고요. 우선의 1차 목표가로는 16만 5천 원 첨보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44% 오른 2,377.26포인트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0.8888%, 1% 가까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843.72포인트에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개장 후 흐름 전략 굿모닝 2부에서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과 이슈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굿모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는 내일 금통위가 열리고 또 내일과 모레 미국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조금 걱정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이나 금통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낙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굵직한 이슈가 대기하고 있어서 관망 심리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에서 텍트냐, 언텍트냐 고민 많으실 텐데 그쵸. 지금 호가상으로 봤을 때 상대적 우위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는 이쪽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살펴봐야 할 것들이 내일 있을 잭슨홀 미팅과 금통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오늘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텍트냐, 언텍트냐 또 그 여부를 판가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네. 경제 패널들과 개장 상황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네,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 함께하는 거 잊지 잊지 마세요. 마세요.
네, 이제 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안목과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이슈를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은 미중산업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미국 증시가 좀 엇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스닥, S&P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많이 손상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런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연준의 대규모 금융 완화로 인해서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이는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증시가 유독 다른 나라의 증시보다 강한 것은 아무래도 디지털 변형을 이끄는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그 디지털 변혁을 지탱하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AI와 같은 그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텔레워크라든지 온라인 소비, 생산의 자동화, 그리고 다양한 산업 형태들이 태어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뉴욕 시내에 보면은 미슐랭 그 음식점의 절반이 폐점이 났다고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식점포의 3분의 1 정도가 영구 폐점이 됐지만 최근 들어서 교외로 진출하는 음식점들이 많아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음식점들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펫푸드라든지 온라인 요리 배달, 그리고 가정식이나 자연식 음식 클럽들이 있고요. 명인 요리 그 테이크 아웃점이라고 해서 네. 초밥집, 불맛을 살린 철판구이라든지 포장마차, 우리나라식의 포장마차인데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 테크라는 새로운 신조어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 환경이 계속 주시장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주시장 같은 경우는 1년 뒤의 실적들이 미리 반영돼서 나타나는데 1년 뒤 상황이 좋다는 겁니다. 이제 다만 현재 주가는 너무 급등을 했고 50%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9월과 10월 사이에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학교 등교로 인해서 감염이 확대될 위험이 높고요. 또 기업의 과잉 채무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 양원을 차지하는 트리플 블루가 찾아온다면 정권 교체에 대한 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미중 패권 전쟁과 같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격의 그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11월 대선,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 대선 레이스에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 조금 숨고르기가 나왔다가 그 뒤에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네. 현재 주가는 50%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과거 평균 18배가 적정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26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올라온 것을 보면 주로 그 가팜이라고 하는 거대 그 기술주들이 상승을 주도해 왔고요. 또 헬스케어 같은 종목인데 이런 몇 가지 종목이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미국 증시가 번영의 오아시스로 계속 남아 있을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대형 헤지 펀드라든지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어느 순간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낙관하는 것은 미국 경제는 그 경제 성장과 주가는 서로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P 500 기업을 봤을 경우에 지난 25년간을 보면 1945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역률로 7.6%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에 미국의 명목 GDP는 6.8%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흐름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경제의 역동성은 바로 성장에서 나오고요. 이런 성장의 원천은 기술 혁신에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계속 기술 혁신을 하는 한 미국 증시는 앞으로 번영의 20년대처럼 다시 20년대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미국 시장이 계속 환왕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 미국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와튼 스쿨 제레미 시겔 교수도 이런 코로나의 2차 파동이 있더라도 뉴욕 증시는 계속 랠리를 펼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미국에서는 계속 좋은 흐름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먼저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개장 상황, 우리 시장에서 체크해봐야 할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 앵커와 함께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시장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낮게 나왔어요. 팬데믹 상황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네. 자동차 구매 쪽에서 특히 나쁘게 나와서 이게 우려스러웠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은 아직까지는 호가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60선까지 어제 되찾으면서 3거래 연속 상승했는데 네. 4거래 연속 상승해서 마감될지 뒷심을 확인해 보셔야 될 거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호가 분위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도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끝나긴 했지만 최근에 이어지는 반등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걸로 출발은 그렇게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은 또 만만치 않게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가장 먼저는 또 10시 이후에 나오는 확진자 수에 대한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한 변화가 가장 먼저일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 이어질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하나가 또 이어지고 있는 어떤 금융정책 관련된 수장들이 다 모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옐런 의장이 하는 얘기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동향을 보게 되면 옐런 의장이 얘기를 했을 때 시장에 안도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지금까지 풀려진 유동성에 대해서 약간 좀 훼손될 만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감이 좀 더 앞서 있다는 게 약간 시장을 바라보는데 좀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만만하신 분이 아니죠. 지금같이 바이든 후보보다 격차가 좀 벌어지는 상황 쪽에서 그냥 편하게 연설을 하지는 않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되면 뭔가 또 공격적인 화두가 나왔을 때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살짝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종목들을 모두 다 오버하기에는 조금 또 생각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 오늘은 또 종목 비중을 좀 어떤 살짝 줄이면서 어떤 내일 시장 이후에 나오는 변동성도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10시 기점으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가 봐야 되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관망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오늘 호가상 보니까 현대차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2.4% 강세. 이렇게 되면 정고점 돌파 이제 시도가 가능하나라는 의문이 드는데 네. 사실 현대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민감 대장주다라는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차나 전기차 이쪽으로도 반응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키워드가 그냥 딱 하나 친환경이죠. 그쪽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차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제 발표됐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미국에서 좀 휘청거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하반기 생각하는 현대차의 어떤 자동차 판매가 생각보다 좀 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이 살짝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국면들이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과 함께 또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어떤 2차 어떤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동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미래 기대감도 같이 한몫을 하면서 두 마리 토끼가 같이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여전히 어떤 기대감에 같이 반불복 보조를 맞추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이라고 봐야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오늘도 반등 시도했다가 17만 원대에서 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6만 원대 초반대부터의 조정권들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비중을 늘려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한 22만 원, 23만 원대까지는 들어가도 어떤 회복세가
하반기에 뚜렷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또 탑픽으로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살짝 전기차 성장성도 언급이 됐는데 그 이슈 좀 맥락과 다 있을 수 있을까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매트리가 오늘 10% 넘게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노매트리를 오늘 주목해 봐야 하는 이슈는 넥스트 아이의 자회사가 이노매트리인데 이거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628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노매트리가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의미 좀 파악해 주시죠. 네, 일단 예전에 또 한두 주 전에는 뭐 SK로 매각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매각설에 대한 얘기들, 물론 시장에 팔려고 내놨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인수되느냐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들인데 특히 지금같이 2차 전지 관련된 또 장비 쪽에서 뚜렷한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잘 팔리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매각이 됐다라는 흐름들 때문에 주가가 일단 오늘은 강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은 높은데 하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재료 노출 관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시가 이상, 특히 28,000원대 이상에서는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 쪽으로 혹시나 갖고 계신다고 하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주주였던 이제 넥스트아이도 현금이 들어오는 관점 쪽으로 바라봤을 때 호재일 수는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재료 노출 이후에 또 현금을 어떻게 쓰는지도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상승한 자리 쪽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노매트리가 10% 이상 급등하면서 출발 예상, 넥스트 아이도 7% 넘는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태풍 바비가 두렵습니다. 네. 폐기물 관련주는 오늘도 상승할까요? 제넨바이오, 코엔텍, 인선 ENT, KG ETS 대표적인데 대부분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어디까지 힘이 갈까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장마의 호우에 이제 또 태풍까지 네. 거의 뭐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19 예. 때문에도 힘든데 기후가 가지고도 힘든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내일 오기가 좀 무섭네요. 네, 내일 출근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또 관련된 수혜주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주 또 농업 관련주 이런 쪽으로도 시장에서 시각이 모여지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는 한번 정고점대를 넘어간다라고 되면 네. 일단 팔고 다시 보는 게 좋겠다. 중장기 성장은 이상이 없지만 네. 단기 모멘텀은 이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올바이오가 오늘 9% 넘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임상 데이터를 1개월에서 2개월 앞서 발표했는데 6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세아제강이 1.8% 강세 흐름으로 상반기 부진했던 미국 송유한 바닥 탈출했다라는 부분과 해상풍력 LNG 터미널 향 수출 모멘텀 있으니까 이 부분 파악해 보시죠. 네, 한 주의 중반에 있습니다. 수요일 시장 오늘은 양시장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정확한 시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2,370점 가까이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어제 대비로 했을 때 한 3포인트 정도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코스피 시장 대비 강합니다. 0.7% 상승하면서 840선까지는 되쳤습니다. 842선에서 동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자, 달러원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이 4원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미중 불확실성 완화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런 70전 상승하면서 1,186원 80전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일본 증시는 거의 큰 변화는 없죠. 23,270엔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엔달러 환율은 105엔대에서 106엔대로 올라섭니다. 자, 이런 흐름들 엔화 강세 현상을 오늘 좀 보이네요. 이 부분이 중요 특징입니다. 자, 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 개장이 됐습니다. 양시장은 상승해서 출발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작보다는 코스닥이 약간 더 강할 수는 있는 비슷비슷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말씀하시는 순간 또 빠르게 마이너스 하락 들어갔네요.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소폭 약세, 코스닥은 네. 소폭 강세 이런 쪽으로 이제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 장세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진자와 이거 내일 또 중요하게 대기하고 있는 잭슨홀 미팅, 뭐 금통위 이런 이슈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관광세 있을 수 그렇게 있을까요? 예보하게 볼 수 없는 상황들이다 예. 보니까 주 중반 이후에 나올 변동성을 좀 약간 몸살이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펼쳐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장에서 또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과 동향을 봤을 때는
어떤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초반에는 또 매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양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인 가운데 또 최근에 시장을 방향을 잘 얘기해 주는 게 외국인들의 선물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선물 매도가 어떤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하는 양에 비해서는 좀 많았고요. 오늘도 지금 현재 한 1,000개 가까이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염두를 하실 필요는 있는데, 물론 이제 장 초반이다 보니까 포지션은 바뀔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선물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탄력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데는 제약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오늘 시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보면은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 진원생명과학이 강합니다. 네. 19% 넘는 급등세로 오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테크놀로지 4%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 부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 현재 장 나오고 있는데요. 1%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다.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닥 시장은 일신바이오, 우리바이오, 이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 눈에 띄고요. 셀트럴 바이오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마 종목을 잠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봤을 때요, 오늘 상승하는 그런 부분은 운송, 항공주 오늘 상승세, 아시아나항공이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디어 쪽에서 KNN 이런 뭐 16% 넘게 상승하고 있고 유 헬스케어 쪽으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스크 관련주, 재택근무 관련주 이런 부분은 또 오름세를 유지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컨택과 언택트 이 구분이 오늘 좀 가능할지 이 부분 좀 언급을 해주시죠. 예. 네, 솔직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언택트, 컨택트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구분을 지으시는데 네. 솔직히 이런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현재장에는 없습니까? 네, 현재 장에도 없고 앞으로도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장하고 실적이 좋다.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언택트 쪽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나 그 관련된 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잠잠했던 컨텐츠 쪽에서 웹툰 쪽의 DNC 미디어 같은 종목이나 뭐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한 번씩 잊혀졌다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안고 움직인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나머지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컨택트 관련된 쪽은 좀 동향을 지켜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미미하지만 회복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주가 반응들도 좀 늦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판단의 기준이 일단 실적 기준에 대한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은 언택트, 컨택트 구분하지 말고 일단 사자 이런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괜찮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카오 현재 상승 반전을 노려주고 있습니다. 광고 중심의 핵심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S 동서가 오늘 2.66%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는데 호실적 냈고요. 그리고 폐기물이 만들어주는 안정적인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인선 ENT, 코엔텍발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부분이 나스미디어가 5.88%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의 강자다라는 호칭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가 32,300원 선이고요. 오늘 엔터주 중에서는 시가 대비 상승폭은 줄여내고 있지만 0.7% 상승하는 JYP 엔터 보시기 바랍니다. 트와이스 이지 효과 있는 상황이고 11월 또 니주 정식 데뷔 시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종목들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 이후 한 5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6분 지금 막 지났습니다.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오늘 또 특징적인 부분 중에 어제 또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움직였었는데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또 고개를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시가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현재. 네, 오늘도 한 20% 올라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보실 분들도 있겠는데 그냥 너무 강조해서 이쪽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네. 시장 분위기가 또 어제 잊혀진 듯 하다 보니까 다시 어떤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너무 어떤 강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는 관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는 오늘 소부장 관련주 쪽에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동진세미캠이 오늘도 주가가 강합니다. 한 5%대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세로 좀 지지부진했다가 오늘 빠르게 반전 시도가 나오면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소부장 관련주들 여전히 관심이 높은 상황들이죠. 특히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분할 이후에 나오고 있는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우호적이다라는 관점을 봤었을 때 일단 반도체 관련된 쪽의 업황이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좀 부진하고 올해 투자가 좀 축소나 지연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관련된 성장의 기대감은 높은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도 계속 체크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요즘 또 바이오주가 대세입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지금 뭐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예. 그밖에 뭐 우리바이오, 진원생명과학 이런 쪽으로도 일신바이오까지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주가 계속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또 요즘엔 신풍제약까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백신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끌고 있는데 하지만 이쪽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게 되면은 오히려 만약에 미국에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백신에 성공하게 되면 오히려 모멘텀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호가상 말씀드린 이노메틀이 16% 급등, 넥스트아이가 8% 급등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우리 양시장 눈치 보기 장세 보이고 있는데 강보합권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수급상 봤을 때 두 시장 모두 개인이 나홀로 순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1,000억 원, 그리고 코스닥은 433억 원 순 매수 나홀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달러 원 환율은 어제 대비 한 2원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186원 95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많은 이슈 챙겨보셔야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하락세지만 SK하이닉스가 1%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가 상승, LG화학, 삼성 SDI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양상, 현대차, 기아차도 오늘 어제에 이어서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 텐데요. 아까 앞서서 김민수 대표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백신과 관련된 뭐 제약바이오 우리 시장에서도 좀 들끓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뭐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 아무래도 백신 개발이 조금 더 속도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코로나 백신의 그 조기 실용화 관련해서는 뭐 기대감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화랑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1개월간을 보면 여러 양호한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WHO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이죠. 자료를 보면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은 모두 165개 종류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 미국 언론에 따르면서 167개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삼 실험과 관련해서 3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 치료제는 모두 6종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성공 확률이 5에서 한 10%로 나오고 있고요. 개발 비용은 모두 10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발 리스크가 높은 산업이 되는데요. 일부 백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하는 백신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좀 비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냉정한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보통 백신을 개발하려면 5년 정도가 걸리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는 거죠.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도 있고요. 또 1상, 2상, 3상이 모두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점은 현재 미국 기업들의 12개월 뒤에 예상 EPS를 보면은 네. 현재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주가 수익 비율은 23배 정도가 됩니다. 1990년 이후에 주가 수익률과 1년 뒤에 주가 등락률을 보면은 20배 미만이었을 경우보다는 20배를 상회했을 경우에 주가 하락률이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기 백신과 관련된 실용화와 관련해서 과도한 기대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리스크가 현재로서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9월과 10월은 외부적인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가 조정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주가 변동성에도 대비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조영찬 소장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관련돼서 기대감들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백신이 개발되면 그 반대급부로 다른 회사들이 또 주가가 또 급락할 수도 있는,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으니까요. 좀 주의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장 상황 이렇게 사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이데일리 TV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 앵커 전해주세요.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현재 주가 흐름까지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솔테크닉스인데 이영재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LED 웨이퍼, 태양광 모듈, 휴대폰 부품 제조 이런 영역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언택트 그리고 그린 뉴딜 수혜주에 대한 호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체 빅데이터 프로그램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한솔테크닉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고 3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고 4분기 약간 제외하더라도 올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8,600원,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500원 라인이고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는요, 0.4%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8,640원 선 뒷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Y엔테, 홍강표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폐기물 관련주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수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하는 곳이 Y엔텍입니다. 폐기물 소각 그리고 매립 단가가 상승하면 실적에 대한 근본적인 지탱 흐름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성 개선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3분기는요, 또 봐야 될 부분이 신규 매립장 영업으로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Y엔테 매수가 13,900원 이하에서 하실 것, 목표가 15,500원으로 보실 것, 손절가 12,000원 라인을 지켜질 것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요. Y엔테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0.35%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14,450원 선 보이고 있네요. 지속적인 흐름들 주시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액트로입니다. 신일서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이 주식공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기의 1차 벤더 업체로 동사 부품의 모듈화 이런 부분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화권, 스마트폰 이런 부분의 카메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부품 이런 부분으로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3월에 출시가 된 폴디드 줌 효과 그리고 갤럭시 S20 울트라 이런 판매가 잘 된다면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액트로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실적이 약간 부진하더라도 내년 실적 성장세는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매수가 12,000원대에서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2,000원 라인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액트로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트로는 0.4% 하락하면서 12,5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중요한 모멘트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새 정보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생방송으로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이 일단은 뭐 혼조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이벤트들을 좀 기다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먼저 오늘은 조용찬 소장님께 한번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 내일이랑 모레 이제 미국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있고 우리는 또 내일 금통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잭슨홀 미팅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이번 차가 44회 차인데요. 회의 주제는 향후 10년간의 지침, 금융 정책에 있어서의 의의라고 합니다. 내일 밤 10시 10분이죠. 파월 FRB 의장의 강연이 예정되고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입버릇처럼 금융 정책의 틀을 다시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던 만큼 향후 금융 정책의 변화를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FRB 같은 경우에도 물가 목표 정책을 수정할지를 계속 논의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중기 평균 물가 상승률을 2% 정도로 완화시켜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회복 국면에서도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시장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이런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낮추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과연 도입할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을까. 또한 제로 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시키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를 서두르지 않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장기 금리의 상한이나 목표치를 마련하는 일드 타켓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이 좀 더 빨리 앞당겨진다면 주시장뿐만 아니라 환율, 채권 시장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특별한 발언이 없거나 그리고 금융 정상화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온다면 2013년 버냉크 쇼크 때처럼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주시장은 좀 숨죽이면서 이 내용을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미국의 달러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달러의 방향이나 이런 게 좀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현재 미국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9년간의 그 강세 때문에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아무래도 완화적인 발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달러 위상 추락으로 인해서 달러 예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현재 미국 달러는 1971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현재 50분의 가격으로 떨어져 있고요. 현재 윤정기에서 달러가 대규모로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여기에 초저금리 정책을 펼쳐서 실질금리가 계속 하락한다면 엔화나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금과 비트코인 같은 쪽에 자산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은 주시장은 실질금리가 내려간다면 주가 수익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인데요. 이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보면 금 가격은 1,930달러 전후,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률 22.4배로 적용한다면 3,400포인트가 적정 수준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금 가격은 1트로이 온스당 2,250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주가 수익 비율은 25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S&P 기준으로 15% 정도 올라간 3,800선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가도 가치주의가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잭슨홀 미팅, 미국에서 있을 잭슨홀 미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을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자, 일각에서는 잭슨홀 미팅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다. 라고 하면 근데 또 시장이 좀 그동안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러고 지나가 버릴 것이다 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아니면 또 실망감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또 올라온 상황이니까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변동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네. 자,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최근에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잠잠할 때는 계속 올라옵니다. 네. 계속 올라오다가 어떤 이슈가 하나 던져졌을 때 약간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약간 좀 차익 실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관점 쪽에서 이번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은 아무래도 추가로 더 강하기보다는 약간 또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을 봤었을 때 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저희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네, 또 돌출 그렇죠. 발언 알 유명하시죠.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또 이번에 가뜩이나 약간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좀 살짝 봉합하는 분위기가 어제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어떤 기름을 부을 수 있다라고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라왔다.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좀 보여왔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데 이번 주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예상을 좀 하고 계시면 수익을 좀 이번에 챙기고 갈까라는 네.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벤트를 확인하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미리 좀 수익 나온 거는 좀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포트 정리하고 새로 짜는 것도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전량 다 없고 그 다음에 네네네, 그쵸. 빠지면 다시 사겠다. 이걸 딱딱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두 종목,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고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일단은 첫 번째로 실적이겠고요. 네. 게다가 이제 두 번째 최근에 이어지는 수급들. 특히 개인 어떤 단기간의 수급에 대한 압박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신용잔고입니다. 특히 갖고 계신 종목이 신용잔고 비율이 한 7%에서 한 10% 가까이 이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적어도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실 본 종목을 먼저 일단 비중을 덜어낸 다음에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오히려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주도주 중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키워드는 친환경이죠. 그쪽과 관련된 쪽에 키워드가 맞춘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은 비중 관련된 쪽의 조절도 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가는 종목은 그냥 좀 가게 놔두고 네. 만약에 아직 수익이 안 나오고 손실 보고 있는 것들은 살짝 정리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상승할 수 있는 거에 투자하자 그런 방향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손이 잘 안 나가실 겁니다. 그렇죠. 손해 보고 있는 걸 왜 여기서 내가 정리를 해야 돼? 어렵죠. 예, 그게 인간의 심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어도 본전까지는 보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오히려 지금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계좌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자를 건 자른 다음에 다시 올라올 걸 대비해서 어떤 주도주 쪽으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계좌 전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될 이 잭슨홀 밀팅을 자세하게 확인해봤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는 이런 변동성 장이 만약에 나타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미중산업연구소 조영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코아스템인데요. 2014년 세계 최초 로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인 뉴로나타 R을 개발을 해서 현재 국내에서 처방 중이고요. 오는 10월 초 미국 FDA의 임상 3상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6,000원 지지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오늘장은 2.5%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입니다. 파트론인데요. 파트론은 스마트폰 멀티카메라 모듈의 성장 모멘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장은 4거래일 만에 조정받으면서 1%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대형 OLED 사용 증가에 따른 기대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조정권 속에서 공략 가능한 자리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대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안랩인데요. 안랩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련주 그리고 정치 테마 모두 엮일 수 있는 종목으로 현재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장은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GH 신소재인데요. 음압병실 관련주로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장은 30%까지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고수의 픽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주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금통위와 미국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대기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를 좀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말 후반부터 어제까지 좀 상승장이 나왔는데 뭐 대세 상승장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동안 하락했던 것을 만회하는 반등장 정도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그리고 부양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개장도 중요한데요. 사실 10시에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수 있는 요인 방역 당국에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죠. 네, 신규 1일 확진자 수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 결과 발표 이후의 시장의 방향성 꼭 점검하시기 바랄게요. 네, 요즘 시장은 뭐 10시 이후에 또 한 번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질본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수를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 네. 또 뭐 추가적으로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의사 파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의 업무 개시 행동 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태풍도 좀 걱정입니다. 네, 그렇네요. 아무쪼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네. 보시고요. 폐기물 관련주 오늘 또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요 포인트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